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트레이딩 전략이란 무엇이냐는 제목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기술적인 부분과 심리적인 부분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자,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트레이딩 전략이라고 하면은, 이 전략에는 이제 전술과 전략이 있죠. 전술은 약간이 적은 의미, 작은 의미죠. 적은 의미고, 전략은 좀 큰 의미죠. 하면, 단순한 어떠한 기법만 생각하는 트레이더가 많은데 이것은 잘못된 견해다. 기법이라는 것은 기술적인 분석이죠. 트레이드 전략 중에서도 하나의 작은 의미로 존재를 한다. 자, 이런 이야기는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트레이더는 이게 기법이 아닌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죠. 왜냐? 기법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매에 있어서 전략의 중요성이 아주 중요하다. 이것을 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략. 자, 그러면 이 전략을 세분화하면 어떻게 되냐? 자, 기술적인 전략이 있겠죠. 즉 말하면 우리가 차트를 어떻게 볼 것인가, 또 차트의 분봉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게 기술적 전략이죠. 상하이 차트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문제들. 그리고 시장이 변화를 하면 어떻게 대응하냐. 제가 항상 리딩하면서 한 이야기가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기법이라고 그러죠. 대응 기법이라 했어요. 이 기술적인 전략과 기법도 같은 겁니다. 이 같은 거. 왜냐면은 우리가 변동장이 있고 횡보장이 있고 이렇게 또 상승 추세장이 있고 하락 추세장이 있고 그러죠. 그에 대한 변화를 가져왔을 때 어떻게 변화의 조짐을 알고 이 차트를 보면서 대응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나 아무리 이 두 가지를 생각만 하고 있어도 머리만 생각하면 안 되겠죠. 행동 전략이 따라야 돼. 자, 시장에 종류가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변동장, 횡보장, 상하, 추세장이요. 자, 현재 그런 그 가격의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자, 시나리오를 작성하면서 우리가 지니까 청산과 이게 자기 의도한 바대로 안 가면은 어떻게 손절할 것인가, 또 여기서 진입과, 그 다음에 트레이딩 스탑이라는 것은 상대적 익절을 이야기합니다. 익절과 추세 추종을 어떻게 하냐, 또 청산 전략, 이 모든 것이 즉 말하면 행동 전략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와 함께 자금 관리, 레버리지 관리, 수익 관리를 어떻게 하냐, 이거에 따라서 이걸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누적 수익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번에 자, 기술적 전략 한번 봐봅시다. 시장 변화 대응 전략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기술적인 전략이라면, 기법이라면은 언제 진입하고 언제 나오는가에 초점을 맞춘 시나리오 전략이에요. 시나리오. 자,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자, 여기는 진입자리. 자, 하방이나 상방에 진입하고, 청산은 진폭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청산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일단 시나리오를 갖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단점은 시장이 갑자기 변화가 되면 무용지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시장이 변화하면 대응하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유연성을 발휘해야 되겠죠. 자, 예를 들면 추세 추종이야. 추세 추종을 하고 있는데 소추장이 나오거나 또 변동장이 연결된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변동량으로 시장이 변화되면 그에 맞게 대응 전략을 수정해야 됩니다. 즉 말하면 변동장에 대응하는 방법과 횡보장에 대응하는 방법과 추세장에 대응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자, 역으로 자, 소추세장이나
그 다음에 변동량이 길들어져 있어. 이 경우는 뭐냐면 이런 경우를 좀 짧게 벌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만약에 큰 추세가 발생하게 되면 적은 수익, 그러니까 소추세장이나 횡보 변동량에서는 작은 수익이에요. 작은 수익으로 만족하다가 조기 청산해버려. 그런데 추세가 나버려. 그러니까 허탈감이 들죠. 이 맛보기도 해요. 이런 기술적 전략들은 차트를 기본으로, 차트가 기본이라 하죠. 항상 기본으로 트레이딩 하기 전에 봐봐. 트레이딩 하기 전에 수립해야 된다고 그러잖아. 이게 시나리오라. 이게 시나리오.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지 행동 전략을 세워야 된다. 자, 그러면 이 행동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 뭐가 중요하냐?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방향성에 대한 전략이 중요해요. 시장이 크게는 상승, 하락, 그 다음에 횡보의 세 개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 변동. 그런데 이게 현재의 가격 위치가 어디냐? 어느 위치에 있는가? 이게 최우선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서 있는 이 방향이, 내가 서 있는, 자, 내가 산행을 해. 여기서 이제 산행하면, 여기서 계곡도 있고, 뭐,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오르막 내려가면서 올라가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위치해 있는가, 아니면 이 꼴짝이에 위치해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죠. 방향성이 지나간 위치는 크게 이렇게 되는데,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된다. 기술적 전략의 중요한 것은 방향성에 대한 전략이 명확해야 된다. 명확해야 된다. 하고, 이게 1차적인 준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볼게요. 자, 이 페이지가 70페이지죠. 70페이지. 그 다음에 방향성을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자세히 좀 보면 추세 강도에 대한 거, 강도에 대한 전략이 있는가. 트레이딩의 목적은 추세 편승에서 수익을 내는 것이다. 수익을 많이 내는 것이 목적이죠. 근데 이 추세라는 것이 어느 경우는 강하고 어느 경우는 약하게 진행되는데, 강할 경우 배짱을 부려가지고 과감한 신중한 과감성이죠. 부려 추세 추종을 해야 되고, 약할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에 집중을 해야 된다. 또 손절로 손실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고,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행동에 옮기려면 추세 강도에 대한 전략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자, 이 전략은 어디서 나옵니까? 차트 보면 알아. 차트 속에 나옵니다. 이게요. 차트. 자, 모임 매매나 가상 매매를 우리가 하면 수익 내기가 쉽죠. 그러나 막상 실전에 들어가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실전에 대한 심적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큰 이유도 있어요. 그러나 더 큰 이유는, 이거 잘 보시라고, 더 큰 이유는 추세 강도에 대한 전략이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즉 말은 우리가 이제 상승장으로 보면 첫 파동이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변동이에요. 변동. 그래서 꼬리를 달고 올라가기 시작해. 이제 이평선이 이렇게 있고 또 이평선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어. 그러다가 어느 순 또 여기 또 위에가 이렇게 있어. 이걸 올라타죠. 그러면서 약간 처음에 오면서 이평선이 받쳐줘. 그러면은 여기에서 변동하고 있을 때는 저점이 상승하면은 이게 상승할 수 있다는 어떠한 그 신호를 주죠, 이제. 그 다음에 올라타서 지지받을 때 매수에 들어갔다. 그러면 1차 상승이 이렇게 되고, 2차는 좀 이렇게 되다가 3차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데가 이제 추세 강도가 센 거죠. 이 강도라는 것은 이평선의 기울기, 각도에 의한 겁니다. 매매에서 추세 강도에 대한 확신이 없이도 기본 모의나 가상매매를 하면 기본 전략대로 그냥 가면 돼. 그러나 실전에서는 평가 손익이 있어요. 손익의 변화에 따라서 추세가 지속될 것인가, 추세가 마무리될 것인가 하는 불확실한 요소 때문에 조기 청산해버리죠. 그러니까 속된 말로 짧게 보는 사람, 틱틱이 하는 경우는 크게 돈을 벌지 못합니다. 추세가 있을 때 길게 끌고 나가야 돼요. 끌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 모의매매나 가상매매를 하면은 그냥 놔둬도 되니까, 놔두니까 이제 수익이 나지만, 막상 우리가 실전에 들어가면은 평가 이익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보고 있으면은 약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본전 심리가 발동해서 좀만 수익 나면은 우선 챙기고 보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큰 걸 놓치게 되는 거예요. 막상 끊고 나서 들어가려면 재진입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추세의 강도 전략을 알고 있으면 그게 이것은 이렇게 받고 이건 이제부터는 이게 완전 상승한다. 이때를 기다리면은 그런 것이 아마 조기 청산하는 경우가 별로 없겠죠. 이는 불안감과 손실을 내지 않으려는 심리가 발동하여 어설픈 손절을 딱 하게 돼. 저도 초짜 때 그렇게 많이 했죠. 네. 되고 본격적인 추세가 발생하기 전에 버티지 못하거나 본전 심리, 여기 나오네. 본전 심리로 물타기 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다. 이는 심적인 요인도 있지만,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있지만 추세 강도에 대한 정확한 전략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걸 이제 보면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심리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길게 못 갔다 이렇게 오해를 한다고. 오해를 해요. 스스로가 자기 착각 속에 빠지는 거라. 그러나 추세 강도에 대한 전략이 있다면 조기 청산하지 않죠.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지금 보면 끌고 가버리죠. 추세가 발생하기 전까지 버티어가면서 추세를 추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원인은 전부 차트를 알면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심리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차트 보는 눈이 없어서 그래. 추세 강도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평선의 추세의 강도는 이평선의 기간과 길기로 결정된다 이거예요. 결정된다는 얘기죠. 기울기가 각도죠. 자, 제가 자꾸 강조한 것이 차트 흐름을 보는 눈을 가지기 위해 차트 공부를 꾸준히 반복하라는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제가 차트 공부하라고 정말로 그 말 이해는 안 하죠. 네. 자, 심리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 차트에 대한 확신이 들면 심리적인 요인은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저의 경험이고 책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